손흥민 부상 상승세의 토트넘. 손흥민 없이도 3연승 가능할까? 토트넘이 부상 손흥민 32 없이 또 한 번 중요한 경기를 치를 전망인 가운데 현지 매체의 예상 선발 라인업이 공개됐다. 토트넘은 7일 오전 0시 30분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브라이튼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타디움에서 브라이튼과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시리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현재 토트넘의 성적은 중위권이다. 리그 6경기에서 3승 1무 2패, 승점 10점을 기록하며 8위에 자리하고 있다. 초반이지만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 등 우승 후보와 비교하면 약간 기세가 떨어진다. 그래도 최근 5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코벤트리 시티전 승리부터 브렌트포드, 카라바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페렌츠바로시전까지 모든 경기에서 승리했다. 토트넘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2년차에 접어들었다. 첫 시즌 초반은 긍정적이었으나 시즌 중반 이후 흐름이 끊기며 트로피 없이 시즌을 마감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시즌 더 나은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즌 전 그는 자신감 있게 트로피 도전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토트넘은 경기당 2골 이상을 득점하며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줬다. 공식전 5연승을 달성한 상태다. 그러나 손흥민의 부재가 아쉬운 상황이다. 손흥민은 지난달 27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1라운드 카라바흐 FK 아제르바이잔과 맞대결 3에서 0승의 선발 출전해 후반 26분 허벅지를 붙잡고 쓰러졌다. 그는 벤치에 직접 교체 사인을 보냈고 부상 방지 차원에서 티모 베르너와 교체됐다. 부상 여파로 손흥민은 30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경기 명단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이달 4일 페렌츠바로시와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도 소화하지 못했다. 여기에 7일 브라이튼과 EPL 경기 명단에도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5일 브라이튼 사전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의 출전 가능성은 낮다. 복귀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10월 A매치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다행히 주장 이탈에도 토트넘은 잘 버티고 있다. 브레넌 존슨이 최근 5경기에서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고 있다. 도미닉 솔랑케도 3경기 연속 득점하며 득점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 데얀 쿨루셉스키는 제2위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선수들의 고른 활약으로 토트넘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 매체 90MI는 브라이튼전 손흥민 빠진 토트넘 예상 선발 라인업을 점쳤다. 매체는 4-3-3 포메이션을 예상하며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키고 포로, 로메로, 반더 벤, 우도기가 수비를 맡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원에는 쿨루셉스키, 벤탄쿠르, 메디슨이 포진하며 공격진에는 브레넌 존슨, 도미닉 솔랑케, 그리고 베르너가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90MI에는 양팀 모두 이번 시즌 수비에서 문제를 노출해왔다. 과감한 공격이 예상되며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토트넘이 브라이튼을 3에서 2로 이길 것으로 예측했다. 2. 손흥민 장기 부상 오른쪽 화살표, 대반전, 토트넘 새 미들맨 떴다. 무득점 늪 오른쪽 화살표 5경기 연속골 맹활약. 캡틴 손흥민, 32 토트넘, 또 조금이나마 부담감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의 새로운 미들맨으로 떠오른 브레넌 존슨, 23, 때문이다. 토트넘은 오는 7일 오전 0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브라이턴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2025년에서 2025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7라운드 브라이턴과 원정 맞대결을 펼친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 뛰지 못한다. 지난달에 열린 유로파리그 1차전 카라바흐, 아제르바이잔 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뒤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영국 호스퍼 HQ에 따르면 안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의 복귀 여부에 대해 가능성은 낮다. 손흥민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 뛸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고 선을 그었다. 이로써 손흥민은 3경기 연속 결장하게 됐다.
리그 6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 이어 UEL 페렌츠바롯이 헝가리 전에서도 뛰지 못했다. 이번 브라이턴전에서도 휴식을 취한다. 이 가운데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토트넘의 브라이턴전 선발 명단을 예상했다. 앞서 토트넘은 메뉴전에서 도미닉 솔랑케, 티모 베르너, 브레넌 존슨 스리톱을 썼다. 페렌츠바롯시전에선 윌 랭크셔, 마이키 무어, 티모 베르너 등 주로 어린 공격수들을 가용했다. 하지만 이브닝 스탠다드는 토트넘이 메뉴전과 똑같이 솔랑케, 베르너, 존슨으로 이어진 공격진을 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매체는 존슨은 13경기 동안 골을 넣지 못하다가 5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다고 조명했다. 그야말로 대반전이다.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 초반까지 존슨은 수차례 골 찬스를 날려 많은 비난을 받았다. 토트넘 팬들조차 야유를 퍼부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존슨은 지난달 리그컵 코벤트리전에서 골을 터뜨려 자신감을 찾은 뒤 브렌트포드, 카라바흐, 맨유, 페렌츠바롯시전에서도 골을 뽑아냈다. 영국 축구 전문 90MIN도 5경기 연속골은 누구든지 놀라운 기록에 해당한다. 오른쪽 측면에서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메뉴전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고 칭찬했다. 90MIN 역시 토트넘이 솔랑케, 존슨, 베르너가 스리톱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도 같은 포메이션을 예상했다. 브라이턴은 만만치 않은 상대이긴 하다. 토트넘은 3승 1무 2패, 승점 10로 리그 8위. 브라이턴은 2승 3무 1패, 승점 9로 리그 9위에 위치했다. 최근 5경기 맞대결에선 토트넘이 3승 2패로 약간 앞서 있다. 존슨이 활약해준다면 큰 힘이다. 여기에 토트넘은 17살 특급 마이키 무어 카드도 가지고 있다. 무어는 직전 페렌츠바롯시전에 선발로 출전, 슈팅 2회와 드리블 돌파 2회 등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펼쳤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목도 좋은 평점 6.9를 주었다. 교체 멤버로서 팀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3. 그러나 베르너 이번엔 다를까? 손흥민 부상에 또 선발 유력 오른쪽 화살표, 환상적 선수, 감독도 힘 실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호스퍼 감독이 티모 베르너 28를 감싸 안았다. 영국 미러는 5일 이하 한국 시간 포스테코글루는 비난받고 있는 베르너를 옹호했다. 베르너는 올 시즌 쉬운 기회를 날리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감독은 그가 잘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라고 보도했다. 베르너는 지난 1월부터 토트넘에서 활약 중이다. 그는 RB 라이프치히에서 주전 경쟁에 밀려나자 지난 시즌 후반기 토트넘으로 임대 이적을 택했다. 손흥민의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차출로 공격진 공백이 생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베르너에게 직접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베르너는 나름 괜찮은 활약을 펼치긴 했다. 측면에서 빠른 발을 활용한 강점을 보여주며 프리미어리그 13경기에 출전해 2골 3도움을 기록했다. 브레넌 존슨이나 데얀 쿨루셉스키와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문제는 고질병인 결정력 문제. 베르너는 손쉬운 기회도 여러 번 놓치며 토트넘 팬들의 속을 태웠고 손흥민 복귀 이후로는 벤치로 밀려났다. 게다가 시즌 막판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자리를 비우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토트넘은 베르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다. 완전 영입은 아니지만 임대를 한 시즌 연장한 것. 동시에 2004년생 기대주 윌손 오도베르를 영입하며 베르너의 경쟁자를 추가했다. 시즌 초반 베르너는 예상대로 손흥민과 브레넌 존슨, 오도베르 등에게 밀려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많았다. 다만 최근 들어 기회가 찾아왔다. 오도베르와 손흥민이 연달아 부상으로 이탈한 것.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베르너를 선발로 기용하며 우리는 손흥민 없이 경기하기로 결정했다. 베르너는 이 포지션에서 가장 능숙한 선수 중 하나로 그를 영입한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기대를 걸었다. 실제로 베르너는 빠른 발과 영리한 움직임, 좋은 위치 선정을 바탕으로 메뉴 뒷공간을 잘 공략했다. 득점에 가까운 장면도 여러 번 만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나 최악의 결정력. 베르너는 빅 찬스를 2차례나 놓치는 등 허망한 슈팅으로 탄식을 자아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베르너는 맹렬한 속도 덕분에 맨유의 눈의 가시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의 마무리는 계속해서 부족했다. 맨유 골키퍼 안드레 오나나는 전반에도 후반에도 베르너의 득점을 거부했다. 라고 지적했다. 앰퍼샌드 아포스. 그러나 베르너 앰퍼샌드 아포스. 이번엔 다를까. 손흥민 부상에 또 선발 유력 오른쪽 화살표. 환상적 선수. 감독도 힘실었다. 베르너는 다음 경기였던 페렌츠바로시, 헝가리와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경기에서도 증명에 실패했다. 그는 다시 한번 좌측 공격수로 선발 출격했지만 또 한 번 빅 찬스를 놓치며 고개를 떨궜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무리만 안 되는 모습이었다. 그러자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베르너에게 질렸다며 차라리 2007년생 유망주 마이키 무어를 선발로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베르너는 그냥 벤치에 앉혀둬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제자를 옹호했다. 그는 사람들은 베르너가 2차례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절망적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그는 절망적이지 않다. 이 수준의 모든 축구선수들은 매우 훌륭한 축구선수라며 어젯밤 베르너는 측면에서 멋진 크로스를 올렸다. 만약 어시스트를 올렸다면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2경기는 정말 좋은 경기였다. 베르너는 수비와 맞서며 적절한 지역을 공략하고 있다. 물론 골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골을 넣지 못한다고 해서 좋은 선수가 아니란 뜻은 아니다. 그 순간 모든 걸 걸고 좋은 선수가 아니라고 말하면 정말 짜증난다. 베르너는 당연히 좋은 선수고 환상적인 선수다 라고 강조했다.